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을 해도 안 되다. 여기서는 이제 반전이 일어났어요. 뭔 반전이 일어났어요? 적어도 문수가 말한 거하고 유마가 침묵한 거 둘 다 틀렸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유마경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문수가 말한 것도 유마가 침묵을 한 것도 뭐예요? 진짜 불이본문에 들려면 둘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자, 이게 어묵동정이라는 유명한 화두예요. 오늘 요거를 잘 보십시오. 자, 용성선사는 누구예요? 백용성 스님입니다. 독립선언서 34년민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만공선사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번 일러보시오. 이랬어요. 어묵동정을 떠나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묵동정을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말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고요하게 있지도 말고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중간에 사실 다른 얘기가 있어요. 이러니까 용성선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만공선사가 대답을 못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용성스님이 한참 있다가 양구란 말이요 이랬어요. 그 양구란 말 앞에 나왔죠? 양구가 뭐였어요? 침묵한 거단 말이에요. 침묵. 그러니까 이제 용성선사가 질문을 했는데 만공선사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유마거사가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침묵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공선사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럼 그건 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침묵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끝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만공스님은 용성선사한테 당한 거예요. 뭐냐, 만공스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양구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거든. 그런데 그 만공스님의 제자였던 정강스님이 이게 실제예요. 지금 주안용화사에 있는 송담스님의 스승이잖아요. 정강스님이 이 두 법문을 두고 두 선사께서 서로 멱살을 잡고 진흙탕에 댕긴격이구나 하고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강스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에게 묻는다면 그 정강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른단 말인가 하고 본문을 끝내버렸어요. 그 만공스님한테 찾아가서 이걸 했거든요. 만공스님한테 이걸 따진 거예요. 만공스님 옛날에 용성스님하고 두 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그거는 두 스님께서 서로 멱살을 잡고 진흙탕에 빠진 격입니다.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그럼 너는 뭐라고 하겠느냐 한마디 일러봐라 이러니까 어묵동정을 여의고 무엇을 이르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만공스님이 선제라 하고 본문을 끝내버렸어요. 옳다구나, 옳다, 좋다, 좋아 하고 끝냈는데 해암스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여인다는 말이 있는데 어찌 이르는 말이 없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보고 한마디 이르라고 한다면 파기상종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파기상종은 깨진 그릇은 맞추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점검을 시켰는데 자, 파기상종이라 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묵동정을 여의고 한번 일러보라 하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요 두 개의 답을 해 하셔야 돼요. 요 두 개의 답을 해야 불이법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수미상공안부터 얘기했던 생각과 생각하지 않은 것이 둘이 아니다라고 오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충 설명을 하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사고의 한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 불이법의 문제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자, 없다고 하면은 진짜 없는 게 아닌 게 되죠? 뭐가 돼요? 없다는 말이 거기 있어 버리잖아요. 공도 마찬가지예요. 공이 다 비었다 얘기하면 비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공을 얘기하면 공이 어떤 상태인지 자꾸 상상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또 깜깜한 걸 자꾸 생각해. 그럼 깜깜한 게 거기 있잖아 또. 이게 우리 언어의 한계이자 우리 인간 사고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했을 때 밝음과 밝지 않음, 재와 복,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 이런 것이 사실은 또 번뇌와 보리가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걸 알게 되는데 그 실마리가 여기서 풀려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묵동정을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말을 해도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거기에다가 좀 성질이 급하고 무서운 스승이라면은 주장자를 큰 거를 들고 막 대답 한마디 이럴 때까지 계속 때린다 하고 막 30방을 계속 때리고 있으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 일러서 여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힌트가 사실은 파기상종이 진짜 힌트예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뭔 얘기를 했어요? 문수도 알고 얘기했다 그랬죠. 문수가 무엇무설이라고 하고 문답을 떠나야 불이본문에 드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 말 하는 게 뭐가 돼버렸어요? 허물이 돼버렸잖아요. 말이 돼버리고 문답을 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침묵도 떠나라고 했는데 유마는 그것도 가만히 입을 안 열고 그냥 있어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두 사람이 설두가 얘기하고 언어국근이 얘기했듯이 이 두 사람의 뜻을 정말로 불이법의 뜻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허물을 범하면서까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허물을 범했지만 또 그 허물이 뭐예요? 불이법으로 빠져나가잖아. 허물이 곧 벌이에요. 허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불이법문의 도리를 알아야 자유자재할 수 있고 정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수행을 해 나갈 수 있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분별심 없이 일체를 평등하게 대하고 나는 어디에도 속박됨 없는 대의자유 회탈인이 되어서 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이 불이본문의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이게 색을 빼도 돼요. 사실 지금 질문이 뭐냐 하면요. 327쪽에 색과 색공이 두 가지입니다. 이랬는데 아까 번역을 고치라 그랬죠. 색과 색이 공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좋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바꾸면은 그냥 색과 공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 색이 본래 공하다는 것. 그 색이 있고 또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안 하면 멍해집니다. 바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해암스님이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밝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밝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분별을 많이 하는 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좋다 싫다를 분별하는 게 아마 대부분이 분별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게 취미생활이 됐든 사람에 대해서든 뭐 책에 대해서든 영화에 대해서든 항상 좋다 싫다가 있잖아요. 자기 끌리는 게 있고 끌리지 않은 게 있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 항상 자기 좋은 것을 옳다라는 쪽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고 자기가 싫어하면 악이라고 자꾸 이렇게 나쁘다고 자꾸 비판하고 평하고 멀리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건 상대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이고 상대적인 것은 곧 실체가 없는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현실 생활에서는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뭐냐면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분별과 차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울리기 싫잖아. 근데 속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 없어요. 속으로 일부러 멸시 안 하는데 사실은 속에 멸시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여기 좀 웃기고 옆에서 그렇게 참 제가 보기에 한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한심해 보이거든. 그러고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싶은데 사실은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진짜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밝게 분별한다라는 건 뭐냐면 도둑질 하는 사람 보고 너는 지금 도둑놈이야 라고 지적을 해주는 게 그게 현명한 거예요.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애가 계속 못된 일을 하고 남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이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들이 싸웠다. 그러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둘이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분별을 하지 마라는 그 범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해자에 대해서 다른 편견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 소설 있죠? 그 이방인에 보면 이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여자친구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서 햇빛이 눈이 부셔가지고 총을 방아쇠를 당겨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그 살인범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부조리하다고 느끼는 그 메루소의 저항이 뭐예요? 자, 거기서 재판 진행 과정에 자, 살인을 했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판단을 해요? 저놈은 아버지 장례식 날 여자친구가 데리고 해수욕장에 놀러 갔는 놈이야. 그러니까 인간성이 쓰레기인 놈이야, 원래. 그러니까 저런 놈은 살려둘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살인사건하고 관계없이 아버지 장례식 날 여자친구 데리고 해수욕장에 갔다라는 게 왜 살인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돼야 되느냐. 그게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을 판단할 때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에 대해서만 팩트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판단을 내려요. 쟤는 원래 저런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를 굉장히 많이 범하죠. 그래서 우리가 밝게 분별한다는, 거기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의 기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인식하는 것은 분별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 인식을 과연 정확하게 했느냐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팩트냐, 내가 인식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물어야 될 뿐이에요. 내가 판단한 것이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정보나 다른 관점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청해야 되는 거고, 이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내가 옳은 게 아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만 이걸 가지고 소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별심을 내지 말라라는 게 어떠한 견해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그게 분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 게, 이제 분별심을 버리라는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 언어의 한계가 뭐냐면은 그게 포함되는 게 뭐예요? 기억의 한계도 포함이 돼요. 기억의 한계. 기억의 한계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잊어버린 한계도 있지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작용하는 것도, 이것도 기억의 한계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일단 그런 부분에 더 이제 가능하면 오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화두를 점검하는 거예요. 화두를 점검하는 게 수미산공안을 선생님 하셨으니까 왜 오늘 이제 문수사리가 했는 얘기가 자치가 남아있다, 군더더기가 남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지금 수미산공안의 답을 모르는 분은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는 오시는 분 올 거야.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문답을 하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고 문답이지 않느냐. 그걸 알면 어떻게 돼요?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을 하다가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문수가 거꾸로 질문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제 유마가사의 뜻은 어쩝니까? 하니까
유마가 말을 안 하니까 문수가 그대로 실토를 하고 인정해. 그렇습니다. 진짜 불의본문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마거사께서 지금 침묵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불의본문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칭송을 하고 자기 허물까지도 그 말로서 다 이제 변명을 해버리고 묻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그거 안다라는 거지. 말을 안 하는 게 진짜 불의본문이라는 거다. 그렇지만 옆에 듣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해야 되잖아. 유마의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자기가 했는 말하고 유마하고 했는 얘기가 이게 왜 합치가 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또 허물을 범하면서 또 그 말을 해야 되는 허물을 또 범했잖아. 칭찬하는 말을 한테서. 그렇지만 그 허물은 허물이 아니고 뭐예요? 지혜의 말이 된 거예요. 지혜의 말이. 지혜를 일깨우는 말이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일으킨 것은 허물이고 번뇌지만 그걸 통해서 일깨우는 것은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치우침 없이 아주 정확하게 가능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변호사, 판사가 양측의 대동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제도화된 법정이에요. 그 피고 원고가 양측의 변호사를 다투게 하고 그리고 제3자가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유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판단의 한계, 인식의 한계를 최소화하자는 제도화된 게 사실은 법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밝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비론이나 양시론. 야, 그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고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교 공부하면은 야, 너는 뭐 불교 공부를 해놓고 왜 그래 분별심이 많고 지적질을 잘 하냐. 야, 지적질 잘하기로는 우리가 봐먹은 중에 유마가 최고고 선사들이 지적질 제일 많이 하지. 분별심 일으키지 말라는 선사들이 제자들을 제일 지적을 많이 하잖아. 걸핏하면 주장대로 때리고 하를 하고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 폭력적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역설이에요, 역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곽 선생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마이크를 안 켰는데? 아니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